김민재 선수가 오늘 진짜 압도적인 활약,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일 수밖에 없다 이 선수는 라는 모습을 어떤 측면에서 보여줬냐? 패스 기록이 말해줍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늘 102개의 패스를 했어요. 경기 전체에서 두 번째로 패스를 많이 한 더리우트보다 한 20개가량 많죠, 패스 횟수가. 그런데 패스 성공률이 100%입니다. 심지어 이게 왜 대단한 수치냐? 오늘 바이린 미넨이 패스 횟수가 605개였어요. 605개. 그런데 102개의 패스를 김민재 혼자 했습니다. 팀 전체의 6분의 1의 패스를 김민재가 혼자 담당을 했고, 심지어 이렇게 패스의 횟수가 많고 패스 성공률이 많으면 수비수가 백패스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102개의 패스 중에서 75개의 패스가 전진 패스였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패스 성공률이 나오면, 그리고 패스 횟수가 나오면 게임에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나올 만한 수치를 오늘 김민재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 다른 리그가 아니잖아요. 분데스리가에서 이런 수치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김민재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패스미스가 좀 나온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왜 그랬냐면요, 아무래도 김민재가 전진 패스를 줄 때 앞쪽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선수의 숫자나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점점 더 김민재 선수를 위한 전술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마인츠의 보스벤송 감독이 전방 압박을 즐겨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이 보스벤송 감독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마인츠가 전방 압박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이린 미넨이 김민재의 전진 패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지난 경기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사네와 코망의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네가 오른쪽, 코망이 왼쪽이었죠. 그래서 김민재의 앞쪽에 코망이 배치되면서 코망이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김민재 패스를 받아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코망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사네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앞쪽에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요. 그러면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보내주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안쪽에서 패스를 받게 되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볼을 받으니까 여기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지난 경기부터 가지고 나온 변화, 사네와 코망이 자리를 바꾸면서 측면을 넓게 씁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좌우로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면서 요 공간 사이로 선수들이 내려오는 건데, 특히나 김민재가 패스의 핵심이다 보니까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고레츠카와 사네, 요 두 선수가, 그리고 혹은 뭐 무시알라나 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 공간으로 사네가 움직이거나 고레츠카가 움직이거나 무시알라, 케인, 이 네 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내려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더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네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인츠의 선수들도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인츠의 선수들을 측면으로 끌어내니까 김민재의 앞 공간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레츠카가 앞쪽에 위치하다가 재빠르게 내려와 주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앞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면서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김민재의 전진 패스가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절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사네가 측면으로 넓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선수들이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서 중앙 지역에 공간이 나죠. 안쪽에 있는 고레츠카나 무시알라가 안쪽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네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이 안쪽에서 공간이 나고, 이 안쪽 공간으로 바이린 미넨은 패스를 쉽게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애초에 이 투엘 감독이 김민재 패스 능력을 믿기 때문에 김민재 쪽에서 일단 패스가 전개가 됩니다. 왼쪽에서 전개가 되고, 심지어 오늘 경기는 울라이가 발밑이 안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울라이한테 골킥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울라이가 김민재한테 골킥을 맡겨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오히려 골킥을 찾죠. 심지어 골킥을 길게 차는 게 아니라 짧게 패스를 주는 형태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골킥까지 처리하는, 정말 이 바이린 미넨에서 김민재의 패스 능력을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100%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민재가 클리어링을 할 때 패스 미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보면 볼을 걷어냈을 때 거기서 상대 선수에게 떨어지면 볼이 그게 패스 미스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클리어링을 할 때도 오늘 경기는 정말 100% 김민재가 클리어링한 볼이 바이린 뮌헨 선수들한테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경기장을 넓게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볼을 걷어내야 될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 보시면 앞쪽으로 계속 마인츠가 붙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최후방에서 이제 볼을 걷어낼 때가 많은 거죠. 아무래도 오늘 앞쪽에서 뭐 구르다라던가 아조르케나 이런 선수들하고 경합을 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걷어낼 때 그냥 앞으로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라 머리에 볼을 맞출 때도 옆에 있는 선수에게 안정적으로 떨어뜨려줘요. 이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가 100%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정말 이 김민재 선수가 왜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일컬어지는지, 당연히 그냥 뭐 수비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를 잘하는 것에 더해서 볼을 걷어낼 때도 정확하게 우리 선수에게 걷어내고 패스를 전개할 때도 102번의 패스를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거는 투엘 감독이 칭찬을 했었던 김민재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패스를 우리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다. 이 칭찬을 왜 김민재가 듣는지를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수비는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요, 김민재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고생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인츠의 최전방 공격수가 아조르케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아조르케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에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는 마인츠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조규성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죠. 왜 그랬냐면 조규성 선수의 제공권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조규성을 데려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규성을 못 데려오면서 조규성 대신에 어떤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냐면 제공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규성보다 더 몸값이 비싼 리그왕에서 검증된 아조르케를 영입했죠. 그리고 이 아조르케의 제공권이 압도적인 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조르케의 제공권을 김민재가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압도를 하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선수들을 만났냐면 일단 아조르케와의 제공권, 첫 번째로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재성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에 나왔으면 이재성과 김민재의 경합, 이거를 기대했는데 오늘 경기는 이재성 선수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구르다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구르다와 김민재가 경합을 했을 때, 특히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공간으로 구르다가 침투해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구르다와의 몸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으로 구르다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이 측면 공간으로 따라 나가면서 구르다를 마크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구르다를 몸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오늘 반복됐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구르다가 알폰소 데이비스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김민재가 구르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르다와의 볼경합 상황에서 이제 몸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구르다가 정말 말 그대로 굴러가기 시작해요. 이거를 리플레이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랑 구르다가 그냥 부딪혔습니다. 이게 반칙도 선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르다가 땅바닥으로 굴러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김민재랑 부딪혔을 때 부딪힌 선수가 정말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반칙 아니야 했는데 반칙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반칙이 아니라 그냥 김민재랑 공격수랑 그냥 서로 부딪힌 건데, 김민재의 워낙에 코어 힘이 세니까 상대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힘으로 밀려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뭐 구르다뿐만 아니라 오늘 코어라는 선수도 구르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때도 코어를 김민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미니크 코어랑 김민재가 몸싸움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확대해서 보면 코어가 김민재와의 몸싸움에서 완전히 밀려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도미니크 코어가 한숨을 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 마인츠가 바이에른 뮌헨의 전방 압박을 받아서 전방으로 그냥 길게 볼을 걷어내거든요. 그냥 김민재랑 아조르케랑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조르케가 사실 지난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내에서 체격 조건, 힘싸움, 제공권으로는 웬만해선 안 밀립니다. 근데 오늘 제공권 싸움에서 김민재가 아조르케를 일단 이겼고요. 이 장면도 김민재가 먼저 달려나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조르케가 김민재한테 밀려서 계속 바깥으로 나와요. 이 장면도 김민재가 계속 밀어내고 있는 장면인데 이 힘싸움에서 아조르케를 이길 수 있는 수비수가 사실은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예 오늘 김민재 선수는 압도적으로 이 아조르케를 힘으로 눌러버렸다. 이 장면을 보시면 크로스가 측면에서 올라올 때 김민재랑 이 아조르크랑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김민재 선수보다 이 아조르케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크죠? 그런데 김민재가 여기서 붙어서 일단 안 밀려요. 안 밀리고 아조르케가 좋은 포지션을 잡아서 다리를 뻗으려고 하는데 김민재가 힘에서 버텨내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먼저 볼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아조르케의 슈팅을 발로 막아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김민재가 아조르케를 힘에서 이긴 다음에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더리우트랑 포옹을 하면서 정말 파이팅 넘치게 이 두 선수가 계속 파이팅을 이제 불어넣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더리우트와 김민재의 뭔가 호흡 자체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매우 좋아 보이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오늘 경기는 선발로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였는데 이런 장면이 참 좋았어요. 김민재 선수가 올라갔을 때 더리우트가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면서 더리우트가 김민재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반대의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는 더리우트가 뒷공간, 더리우트가 올라갔을 때는 김민재가 뒷공간. 서로가 선발로 처음 호흡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아조르케를 마크하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구르다가 이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서 들어와요. 오늘 구르다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드리블을 해서 완전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이때 김민재가 이 공간을 발견하고 위기 상황이 나오니까 측면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1대1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구르다의 드리블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죠. 이게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말했던 우리가 위기 상황이 나올 때마다 김민재가 어느샌가 튀어나와서 우리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막아낸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마인츠가 좋은 공격 상황이었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못 막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오픈 찬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앞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앞으로 달려나가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공간이 넓게 난 상황이고 사실 김민재가 따라가기가 좀 먼 거리였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이걸 또 따라가요. 이게 김민재 장점이죠. 순간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면서 공격수의 슈팅을 기어코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수가 김민재가 뛰어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냥 하늘로 슈팅을 날려버리죠. 이런 걸 보시면 김민재가 오늘 경기는 진짜 완벽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뭐 완벽한 건 두말할 나위였고 바이에른 뮌헨의 전체 패스 중에서 6분의 1, 102개의 패스를 기록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100%고요. 그리고 심지어 클리어링을 할 때도 클리어링한 볼이 모두 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에게 발밑으로 딱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측면 생각했을 때 김민재가 오늘 경기는 본인이 왜 월드 클래스인지를 보여줬던 경기였고 오늘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너무 잘했어요. 간단하게 이거는 살펴보면 마인츠의 득점이 나올 때 이재성의 움직임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 마인츠가 공격을 전개할 때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는데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인 라이머가 이재성을 따라오고 있죠. 더리우트가 중앙 공격수인 아조르케를 마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르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김민재 선수는 구르다 쪽에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각자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에게 쏠려 있으니까 이재성 선수가 절묘하게 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들이 김민재를 비롯해서 더리우트, 라이머까지 당연히 이재성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너무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에게
집중이 되는 순간 반대편의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반대편 공간에 선수가 한 명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재성의 움직임 한 번으로 모든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쏠린 거죠. 그리고 이때 반대편으로 패스 한 번이 들어가고 여기서 마인츠의 만회골이 터지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만 보시더라도 이재성 선수가 얼마나 영리한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오늘 마인츠가 경기력이 후반전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좋았던 경기력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단연코 이재성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마인츠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이재성,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잘한 선수가 김민재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심지어 분데스리가에서 이 경기에서 각 팀에서 가장 잘한 선수를 꼽으면 이재성과 김민재를 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각자의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를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뭐 김민재도 그렇고 이재성도 그렇고 너무나도 잘해줬던, 정말 완벽했던 경기였네요.